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항상 월요일이 부담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형태가 이번 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역시 무서운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지금 현재 코로나의 변종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코로나 주의하시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셔서 내년에는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고민 많을 겁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고민 많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러한 시기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말했던 부동산 투자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1억을 벌 수 있다라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한 2, 3억을 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본인 부부들이 부부간에 혼자서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들 명의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오늘은 수없이 말하는 것 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강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경제적인 변화, 그것도 또 이 코로나에 의한 변화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적 그리고 세계의 온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자금 투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변화가 극히 심각하게 극히 심해서 현재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하려 하도 세무사님조차도 지금 현재 상담을 꺼려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지금 많이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응응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동산 투자나 어떤 고민 상담을 할 때 획일적이고 답을 한두 가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응응 전략은 대체 뭐냐? 가끔 제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라. 대응하고 적응하라. 그래서 응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업체, 모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변화 인식이 안 되면 대응할 수도 없고 전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변화를 좀 인식하고 인지를 일단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올 거고,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적응해서 나가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은요, 이 대응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더 큰 부자가 되려면 변화의 주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는 뉴스가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뉴스 하나, 정책 발표 하나가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인지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지금 요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재작년 세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 작년에 변화된 것만으로도, 올해 변화된 건 올해 한 해 동안 변화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2년 전, 3년 전 법을 꿰뚫어 차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8월 22일 날 이전에만 잠깐 신경을 썼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 세금 많이 안 낼 텐데, 그거 못 해가지고 또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또 세법들이 많이 바뀌죠. 이제 세법을 강의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 다 죄다 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직 방법은 제가 늘 드리는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 한 분,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세무사 한 분 정도, 세무 전문가, 세무사 전문가, 이 두 분 정도는 여러분의 곁에 주치의처럼 두셔야 됩니다. 뭘 사고 팔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내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 샀다 팔아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절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팔아서 팔기 전에 뭘 해야 될 거냐를 미리 전략을 짜두지 않으면 오히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아놓고 그냥 가격 떨어지면 해야지 하고 전세 끼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은행에 돈 더 뒀더니 불과 팔은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뭐 1억 5천, 2억씩 올라 있어가지고 가슴이 애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세무사님들도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물어보면 답변하기 힘듭니다.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왜 이런 그 어떤 영역별 전문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의사님들도 환자를 볼 때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를 진단해보고 고쳐주고 하신 분들이 좋은 진단을 다시 해서 좋은 시술을 통하거나 아니면 좋은 수술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가격 오르는가 봐 하고 다 샀더니 내 것만 안 오르고 옆에만 오르고, 그냥 또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팔았더니 더 올라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현업, 여러분의 전문 직종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분야에서 전문가이시지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마치 부동산 좀 공부하면 모두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1억을 가지고도 투자하는 방법론이 많고 또 투자하는 지역이 다르고, 제가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하나 툭 샀다가 엉뚱한 내 기존 집에 양도세에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이제는 뭘 하나 하더라도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무언가 계획을 잡아놓고 액션을 해야 된다.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은 세금 정도만 생각했죠?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를 했더니 풍선 효과로 엉뚱한 데가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가서 샀더니 바로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팔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이 규제로 인해서 발생된 게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또 전셋값 가격 상승, 또 월세 상승,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규제 한 부류죠. 세금의 증가. 세금 하면은 특히 가장 지금 현재 무섭게 또 올 6월 1일이 내년 6월 1일이 되면 또 10% 또 중과가 되는데, 또 양도세의 중과세 부분, 또 취득세에 대한 그 중과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여러분에게 심리적으로 많이 부르는 보유세, 재산세와 또 종부세에 대한 중과 부분, 이런 세금들의 중과들이 여러분을 계속 압박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동안 아파트 두 채 있으면 무조건 가격 오르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파트 두 채로 인해서 세금을 이고 가는 머리 아픈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규제와 세금 중과는 뭐죠? 부동산 가격 안정되라는 신호예요. 안정되라라는 사인 어떤 표시이고, 그런데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세지는 거죠. 일정 부분 안정과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규제는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세금의 중과 이런 부분에서 세제가 많이 거칠 것 같지만 오히려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어려움 속에 서로 가게 되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침체가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누가 힘들죠? 서민들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 구조가.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하락한다라는 건 뭐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인건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보면 있는 쪽으로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심화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꿔지는 게 자녀의 상황이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들어갈 때 이게 또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대학교 달라집니다. 또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럼 또 직장생활 하다가 또 결혼도 해야 되죠. 결혼하려니까 또 돈이 필요하죠. 이 상황에 맞는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을 하면 그 이전에 내가 내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갭 투자도 해놨더니 아이들이 결혼할 때 30대 28에서 한 30 정도 사이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되니까 자녀 명의로 해놨던 부분들이 자녀가 직장을 다니니까 세대 분리를 해서 비과세 만들어서 자녀 명의로 한 1억 투자한 것들이 한 5, 6억 올라서 국가에 양도세 내야 될 거, 내가 샀더라면 양도세 내야 될 걸 자녀가 반 가져가고 내가 부모가 다시 또 반 가져가서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문제가 없겠고, 그놈을 또 돈을 활용해서 둘째까지도 결혼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 자녀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다 보면 28, 27 되는 분들한테 본인들은 아파트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자녀분들을 위해서 뭐 부동산을 증여한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없어요. 뭐 100명 중에 한 10분, 한 20분 정도나 뭐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할 용으로 미리 사준 사람들이 있으신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려고 해도 돈이 없죠. 그러다 보면 아파트 사주려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언가 하나를 사서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 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는 일자리도 없고 아이들을 손주들 낳으면 학교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방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그냥 그래 좋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까요? 오히려 지방에는 학교가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대도시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극심하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개의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는 살아 있습니까? 거의 1000분의 1까지 가격 떨어진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동경은 어떻게 됐어요? 동경은 작아지고 컴팩트화되면서 가격도 비싸지고 땅값 많이 오르고 결국 동경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신도시들 그리고 멀리 이 도시들은 일자리 특히 자녀 키우려니까 내 아이들 두세 명 갖고 두세 명 뭐 10명 단위 학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녀의 상황의 변화가 그냥 단지 뭐 부동산 규제나 세금의 중간 이것만 보시는데 아이가 커가는 것도 커다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자녀분들의 나이에 맞게끔 변화하면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이 2자녀, 3자녀 되시는 분들 부자 될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명의 잘 활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미처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또 있죠. 자금의 유동자금이 지금 많아지죠. 투자할 데가 없고 할 때 부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자금들은 많이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금 배포 요즘 많이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미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국민들한테 뭐 인당 66만 원꼴을 나눠준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990조 우리나라 거의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이번에 현금 배포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했답니다. 우리나라도 또 지금 현재 뭐 제3차 지원금 또 뭐 4조를 만든다든가 뭐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시장에 돈이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화폐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폐 발행하면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화폐가 되는 거겠죠. 언젠가는 누군가가 다
뭐 모아가고 누군가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구매력을 높이겠죠. 구매력을 높일 때 이게 또 이제 구매력이 좋아지면 다시 또 다 자금들이 어디로 가죠? 은행이나 또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이 막 과열 상태예요. 과열 상태는 뭐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걸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주식가 많이 오르고 나면 또 팔아서 어디로 가요? 자영업하러 갈 거 아니겠죠. 또 다시 또 어딘가 가는데 뭐 금이나 뭐 달러나 또 부동산 오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현금 많이 만들었는데 달러 가치 떨어지겠죠. 그럼 환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폐 가치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겠죠. 우리도 높아가려니까 또 다시 우리도 그 자금 완화해서 또 금리 낮추고 자금 경기 돌아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황금 시장에 현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후년에 변화될 부분들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고 적응할 방법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맨날 한국 경기 불안하고 내가 달러만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죠. 달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막 넣어놓고 10년, 10억을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10억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부동산 투자나도 뭐 투자를 해놨으면은 지금 100억 정도 될 거겠죠. 그런데 본인은 10억을 갖다가 곡간에 곡식 야금야금 빼먹듯이 쓰다 보니까 10억 있는데 이상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해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왜? 멘붕 상태니까. 멘붕 상태일 때는 가슴이 불안하고 불안정하죠. 그런 분들은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시면 정말 마음도 단단해지고 불안감 사라지고 그리고 다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만나더라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이 있는 전문가가 와야 돼요. 입이나 막 나불나불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힘들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상 검증을 많이 하세요. 이 부동산 전문가 만날 때는요. 입만 갖고 하는 전문가들 많아요. 실력은 없고 본인도 재산도 없고 한 번도 투자도 안 해분들이 막 입은 나불나불하고 다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좀 실력 있고 좀 1등 옆에 2등 나오잖아요. 1등들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막 부동산 쫓아다닐 게 아니고 정말 잘한다고 부동산 전문가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1년, 2년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베스트 프랙티스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케이스를 많이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스 갔더니 이 사람은 어떤 이상한 소리하고 저쪽에서 답이 또 틀려. 요즘 세무사님 한 5분 가면 5분이 다 답이 좀 틀리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걸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장 자금도 우리가 변화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쏟아내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개발 호재죠. 이 개발 호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발 호재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 GTX, 뭐 S 이것만 찾아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부동산 투자. 이건 먹잇감만 되는 거예요. GTX만 맨날 A, B, C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고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냥 그 잠시 오르다가 GTX 개통되면 그때부터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GTX 사라는 거 뭐죠? 멀리 나가는 거죠. 나가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럼 GTX만 또 개통 딱 되면 뭐 다 되나요? 학교 있어야 되고 학원가 있어야 되고 직장 있어야 되고 상황 없이 편의점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돼야 되는데 그게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다 되기는 어렵죠. 개발 호재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3기 이것도 하나의 택지 개발에서 공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청약 전략 어떻게 난 투자 청약해가지고 이길 거냐. 무조건 청약한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세계 최초 나 집 한 번 안 사니까 사야지 하고 갔더니 연봉은 뭐 1억 아니면 9천만 원 넘어 자격도 없어요. 또 결혼을 안 했어. 결혼해야만 자격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가면 내가 청약에서 이길 수 있는지 좀 전문가들 상의해가지고 미리 해야 돼요. 또 청약을 막 해가지고 자격도 없어가지고 3년, 4년 지난 후에 연봉이 많이 높아지는 것도 반영도 안 하고 갔더니 5년 동안 무자격? 그랬더니 결국은 시간만 낭비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친구들은 집 사가지고 부자 되고 있는데 나는 청약하다가 자격 박탈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일반 청약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점은 아주 낮아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들은 전략이 부족한 겁니다. 미래를 예측 못하는 거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뭐 공공 재개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이 뭐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맞는 투자는 무언가, 내가 이걸 투자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주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직장상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다 맞춰 가지고 개발 호재도 호재를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하게 되면요 한번 따다가 뭐 안 돼. 그리고 아니면 된다 하더라도 뭐 한 2억은 올랐는데 한 8년 만에 올랐어. 다른 데는 다 올랐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는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면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목돈만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라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파트는 전세값 오르죠. 만약 5억에 내가 5억짜리 전세 4억 끼고 1억 투자에 샀더니 전세값이 6억 돼가지고 2억이 나와서 또 재개발 투자를 할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는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길 찾아야 되는데 요즘 뭐 아파트값 올랐다 하니까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쫓아다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의 변화, 뭐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꼭 오른 데 가서 뭐 싸움하듯이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 꼭지 상투 잡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를 지역을 찾아서 왜 그동안 안 올랐고 오를 시세의 변화 요인이 뭔지, 이 지역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변화를 느끼시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남대로 가니까 친구가 가고 또는 뭐 형제지간 아니면 친척들이 가고 아는 지인이 가가지고 무턱 따라갔더니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싸게 사 있고 자기만 비싸게 사서 자기는 오히려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 많죠. 또 오른 지역 갔더니 너무 올랐어 하고 갔더니 더 오르고, 또 싼 지역 갔더니 여기는 다 모두가 버려놓은 지역이다, 더 안 오르고 오를 수도 않는 데 가가지고 혼자 오르나 기다리다가 10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나오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을 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응응 전략이다. 대응하고 적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1년도 지금 큰 줄기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또 시간에는 부동산 21년도 부동산 전망을 하겠지만 이제 투자형 뭐 아파트 사가지고 갭 투자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 투자형들은 이제 서서히 다리 꽉 차가지고 저물어 가는 것 같고요. 그동안 수익형들이 맥을 못 추었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경기 좀 살아가고 나면은 서서히 뭐 월세라든가 아니면 자영 환경이 좋아지겠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코로나가 잘 잡힌다면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형에서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또 아파트 투자에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예정지, 특히 재개발 예정지에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적은 투자. 왜냐하면 취득세가 너무 중과라 너무 높기 때문에 8.8%, 13.2%. 기존 있는 집 있는 사람 집 팔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좀 적고 그런 쪽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서 자녀가 직장 다닐 때 세대 분리해서 비과세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투자가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12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시기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잘 지나고 1년만 잘 지나면 어차피 계속적 비수기니까 그냥 큰 마음 비우신다고 한다면 코로나만 잡혀도 경기가 좀 사라질 거라고 보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주눅 들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 시야에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변화가 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응하고 적응할 건지 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하고 어렵고 고민하기 정말 답이 안 나오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은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